둔산동 동아세입니다. 국어 보면 이제 90점 넘는 애들은 이제 1등급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근데 뭘 물어보냐면 만점 맞는 걸 물어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72점짜리를 제가 받아서 한 8번 수업에서 92점 만들어준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2달이나 3달이면 그냥 끝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92점부터 100점 사이를 알려달래. 이걸 빨리 올려줬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1년 걸린다고 그만두라 그래. 진짜로 그러더라 그래.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만두니까 이거 쌤 그러면 이거 1년 들여서 할 바에는 너 수학 더 올려라. 영어 더 올려라. 탐구 더 올려라 이러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다 올리는 애는 이것도 다 해요. 쌤 이거 해주세요. 그럼 해줘. 그러면 별 방법을 다 해도 야금야금 틀려. 야금야금. 어떨 때는 이거 틀리고 어떨 때는 이거 틀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런 거랑 똑같아. 어떤 애가 92점을 맨날 100점을 맞았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점검해봐. 이 모든 문제는 주제와 관련이 있어. 주제와 관련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든 문제가 주제랑 관련이 있네. 어느 정도만 관련이 있지. 근데 얘가 98점이 되니까 모든 문제는 쌤 주제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게 끝도 없이 시간이 걸리니까 뭐 어쨌든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접근법 너는 어떻게 푸니? 그래서 내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네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방법을 풀었는데 점검은 어떻게 할 거냐고. 검산, 수학도 그렇잖아. 검사를 안 하면 이런 애가 있어요. 수학을 모의고사를 1년 내 100점을 맞췄어요. 거의 한 개 틀리고 실제 시험 가서 29번, 30번도 맞히고 21번도 맞췄습니다. 14번 틀리고 무슨 얘기냐면 너무 뻔해갖고 당연해서 이건 나는 당연히 맞지. 그런데 계산 과정에서 아차 실수해서 계산 하나를 실수한 거예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의대 못 갔어요. 다른 과목을 틀려서. 그런 것처럼 이게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점검할 방법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92점, 100점 사이를 맞는 아이들은 그런 의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점검할 시간이 없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접근법을 통해서 점검할 시간을 발생시키는 방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빠듯하게 본인이 92점을 맞았으면 그러면 더 빠르게 점검을 해서 이걸 100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게 네가 해설을 볼 거 아니야, 그지? 해설을 보는데 해설에서 속도에서 이렇게 난이도가 되면 본인이 여기서 요만큼 어려운 난이도에서 틀리면 같이 틀리니까 상관은 없어요. 어쩌면. 근데 여기서 틀릴 땐 치명적이에요. 또 해설을 봤을 때 보통 아이들이 맞은 거는 안 봐요. 그러면 안 돼요. 92점 100점은 맞은 것을 봐야 돼요. 이 맞은 것인데 이렇게 맞은 것을 이걸 내풀이법하고 나는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요 내용을 보고. 근데 이 풀이 방법이 92점 넘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예요. 한 문제 푸는데 서너 가지의 방법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어떤 문제는 나중에 샘플로 나는 보여줄 텐데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 이걸 선택했는데 이 풀이에 이 정석 풀이에서 보면 정석 풀이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92점 넘는 아이들은요. 쌤 해설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라고 어떤 게 더 장단점이 있는지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내가 푸는 방식, 이 선택한 방식과 정답의 풀이 방식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쉬운 문제를 맞은 문제고 쉬운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속도를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거를 연구를 안 하면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에서는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심지어는 저도 어려운 문제는 천천히 풉니다. 왜? 실수를 하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복잡하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자 맞은 부분 해설 봐요? 아니요. 안 보니까 시간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부분이라고. 쉬운 부분인데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거를 해설을 꼭 보시라. 해설의 가치가
이 문제집의 가치다라는 걸 꼭 얘기를 해준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자, 이런 문제를 풀었으면 이거를 딱 보면서 처음에 보면 이거 이렇게 읽을 때요. 이걸 딱 안녕하세요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을 첫 줄을 쫙 보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갈래 특성을 떠올려야 돼요. 이 갈래 특성. 뭐 갈래별 특성이면 보통은 화법, 화작문, 그다음에 문학, 비문학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화작문 오케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법 문제, 작문 문제, 문법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문학 문제, 그다음 통합 문제. 그 다음에 비문학이라고 하지 말고 문학, 경제 문제, 과학 문제, 예술사 문제, 기타 윤리 문제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생각을 하시면 이 갈래별 특성을 떠올리면 이 갈래별 특성이 다 뭐라고요? 1번 문제에 나오거든요. 이 갈래별 1번 문제. 그러면 이 1번 문제에 나오는 선택지들을 이렇게 한 번쯤은 장마다 이렇게 A4에다가 노트에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자, 토론 문제 유형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론이. 여기에 이 강연자의 말하기 형식이잖아요. 그럼 이론이 뭘 것 같아요? 화법? 화법의 말하기 방식 하면 1, 2, 3, 4, 5, 6 이렇게 딱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서 이게 이론이 기본 이론이 있어요. 화법의 말하기 이론. 이걸 선택지에 기본으로 풀어서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 변형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왜 이 합법이 이게 정확하게 안 잡히냐면 이 이론을 확인을 안 해서. 화법 이론 주세요. 그럼 정리된 거 있거든요. 전 출력해서 주면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달라 애들이. 왜? 92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를 보면 소설을 보면 소설 이론이 뭐예요? 시점은 어떻고 소재는 어떻고 배경은 어떻고 인물은 어떻고 요게 시점이라고 하면 시점 설명이 딱 나온 다음에 선택지는 이렇게 나오죠. 글 밖에 내가 있고 없다. 뭐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관찰자의 입장에서 뭐뭐뭐뭐 한다 이렇게. 이런 선택지들 있죠. 이런 선택지의 가지수들을 쭈루룩 모아봐야 돼요. 그러면 요 가지수들을 모으는 거 이 안에 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요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을 명확하게 아느냐? 그러면 이 갈래별 글을 떠올리면 이 이론 가지고 푸는 거구나, 나왔구나 하는 게 이게 예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지에 나온 가지수를 이 문장들을 정리해 놓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정리해 본 다음에 이론을 확인하는 게. 왜? 이론은 너무 뻔해서 당연해 보여요. 항상 보고. 근데 이거를 본 다음에 이걸 확인해 보면 이런 거랑 똑같죠. 수학으로 친다면 이게 뭐예요? 기본 공식이요. 이건 뭐예요? 유형이요. 이해했어요? 유형에 흩어져 있는 문장들이죠. 이렇게 수학 보면 이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만이 92점에서 100점 사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절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 문제를 10회든 20회든 막 반복해서 막 굉장히 많이 풀어내서 보통 몇 회 풀면 국어 점수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50회 정도야.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는 이렇게 매일 한 회씩 50회를 강제로 풀리는 학원도 있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점수가 올라요. 그런데 어떤 애가 옛날에 재수생 중에서 20권을 풀었는데 계속 3등급이라고. 풀고 해설 안 보고 채점만 하고 이거 틀렸구나 하고 맞은 답만 보고 그랬어요. 피드백이 안 돼가지고 얘 한 번 수업할 때만 4권씩인가 해줬어요. 그래서 8번 수업에 20몇 권, 24권인가 보다 끝냈거든요. 38에 3권씩 했구나. 38에 24권을 다 끝내줬어요. 한 달 만에. 이 틀린 문제만 다 피드백하고 이걸 다 통계내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 틀린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97점 올라가고 이제 서울 간다고. 그러니까 재수하기 전에 이걸 끝내고 갔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를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의미야. 뭐라고요?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는데, 쌤, 기출 문제 분석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알고, 내용도 다 아는데. 종으로 이런 화법 문제면 이 화법 문제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의 특성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이론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들을 가지고 이 마인드맵처럼 이 이론에서는 이런 선택지, 이 이론은 이렇게 이런 선택지들이 나오니까 요 다음번에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선택지 요것들 중에서 내가 생각해 본 것 중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내용은 다 달라져요. 이 기출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달라져요.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근현대, 우표로 보는 근현대사 했는데 다음번에는 예를 들어서 표주박으로 본 역사의 배경, 볼펜으로 본 한국사의 흐름, 이렇게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본 적이 있고 요거를 횡으로 비교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애들이. 근데 이제 92점까지 맞는 애들은 배경 지식도 있고 국사도 잘하고 얼만큼 읽기 능력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나름 열심히 집중해서 풀어요. 그런데 왠지 이거 이론으로 푼 것 같지 않고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 드는 이유가 이걸 정리를 못해서 이걸 비교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걸 비교해서 보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한다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것만 그러냐, 이 화법만 그러냐, 전체가 문제를 딱 보면 뭐부터 떠올려야 된다고요? 갈래부터 떠올려요. 갈래 특성. 이해되세요? 네. 갈래 특성을 떠올린다는 이유 알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비효과나 아니면 메가북스에 나오는 개념서에 나오는 것들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에서 여기.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수학에서 개념서에서 이론 설명은 어디까지 해요? 여기까지. 그 유형 공부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유형 안에 있는 요거 말고 요것과 관련된 소개념은 누가 모아야 되느냐? 내가. 왜 그러냐면 이 한 문제에 대한 관련 소개념까지 다 모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써주니까. 옛날에 이제 친구랑 한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0년 가르친 친구랑 요거 해설서를 만들었는데요. 이 한 해 해설제가 A4 50장. 자세히 쓰니까 다 빼주고 한번 써보자 그랬더니 완벽하게 하나를 이해하게 해보자 그랬더니 50장. 그럼 4회 풀으면 해설만 5, 4, 200장. 네. 그럼 사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설서를 되어 있는 요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한 건 요거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 한 개. 그러니까 요거만 모으면 되거든요. 여기다 추가해서. 요거랑 요거 관련된다, 이렇게. 네. 근데 이거를 다 써주면 이게 몇 배까지가 된다는 게.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잠깐 보면 해설 뭐를 하라? 맞춘 해설에서 네 방법하고 비교해라. 2번 뭐야? 갈래별 이론 특성뿐만 아니라 뭐라고? 선택지도 정리해라. 자, 3번 뭐라고요? 기출 분석이라는 게 이렇게 뭐라고요? 횡적으로 풀어라. 그러니까 지금 뭐는 다 있어요. 한 해 한 해 풀어서 종적으로 몇 회는 풀어놔야 돼요. 종적으로. 2, 30회. 종적으로 푸른 책이 한 권 있어야죠. 종적으로 풀이가 다 끝나면 횡적으로 분석해야죠, 이제. 틀린 것만. 횡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많이 틀린 통계가 나오겠죠. 그럼 내가 많이 틀린 통계가 발생을 해야 그 우선순위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뭐가 나와요? 공부 계획이 나와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어 과외 같은 거 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 푸는 건 달라고 그래요. 다 푸는 걸. 그런 다음에 이거를 A표에다 놓고 얘는 화법에 무슨 형 틀렸고 비문학에 보기 접근형 틀렸고 뭐에 뭐 틀렸고 근데 이거보다 더 자세히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틀린 문제를 모조리 통계를 내요. 통계를 내가지고 수업 순서를 짜요. 우선순위로. 네. 그래서 1번 수업은 뭐하고 이렇게 통계를 보여줘요. 애한테.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보여줘서 이 틀린 걸 네가 보니까 이거 몇 개 틀리고 이거 몇 개 틀리니까 이거 2번 수업 인정하냐? 그럼 그러래. 이거 한 번 수업 인정하냐? 이거는 한 번 수업해도 되는데 해야 될 분량이 많아서 2번 수업 인정하냐? 그럼 인정한대. 그렇게 쭉 되니까 그러니까 넌 4달만 하면 되겠네? 3달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짜줘. 그런 다음에 딱 그 수업을 해.
수업을 하면서 이거 두 달을 하다가 네가 이걸 하는데 이걸 두 번에 잡았지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푼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확인할래? 그럼 그러래. 그러면 원래 이제 3달 잡았던 게 한 5달이나 6달이 돼. 근데 뭐부터 해? 완전히 우선순위로 먼저 해. 실제적으로 국어 공부를 하는데 평면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로 안 하고 이거는 내가 맞춰. 3개 틀렸어. 이거 100점 맞기 위해서 이걸 하세요. 이게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많이 풀어서 이렇게 50회 풀다 보면 다 맞아, 이거.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 안 그러면 뭐라고? 이게 네가 알던 모르던 이게 다시 나오든 뭐하든 너한테 영향이 있던 모르던 무조건 수업에 다 풀으라고 한다면 설명해줘. 그런다고 느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종적으로 푼 거를 하나 가져와 줘야 이렇게 통계까지 내야 분석이라는 거야. 됐어요? 자, 4번. 자, 1번은 뭐라고? 해설. 해설을 맞은. 맞은 것도 내 거로. 정리해라. 잠깐 써놓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지. 다시 이거 보기도 쉽지 않으니까. 뒤에다 쓰든지. 2번은 뭐야? 1번은 해설 맞은 것도 비교해라. 내 틀린 거랑, 그치? 그 다음 2번은 뭐야? 갈래별 이론을 선택지를 모아서 추출해봐라. 추출을 해본 다음에 이론하고 비교해봐야지. 더 디테일해요, 선택지가. 왜? 바라보는 각도가 더 자세해요. 자잘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다 푼 문제들을 통계내야 기출분석이다. 자, 또 4번이에요. 4번. 또 이제 니꺼 문제 분석지 보고서 다 하나씩 얘기하는 건데 이걸 보면서 또 아쉬운 게 뭐냐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거 잘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다른 작업 해줄게. 안녕하세요 한 단락이고 그 다음 단락이 어디에요? 요거죠, 그치? 네. 이렇게 또 그 다음 단락 이거예요. 화면을 넘기면 그럼 화면을 넘기는 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화면을 넘기면 화면 넘기면서 특징 하면서 요 파트 하나, 그쵸? 여기서부터 그럼 시각자료구나. 시각자료 화면을 넘기면서 특징 있구나. 이렇게 해. 실제적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핵심 하면 연결하면 전체 줄거리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내가 무슨 얘기냐면 진짜 내용 단락으로 나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아이들이 부실하다는 거죠. 내용 단락으로. 왜? 생각의 단락으로 나눠줘야 이 내용 단락으로 자른 다음에 이 내용 단락 안에 한 문장 안에 요 내용 단락이면 문장 간의 관계만 생각하고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자, 무슨 과목도 국어도 뭐도 수학도 뭐도 영어도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그래서 너한테 영어 가져오라는 거야. 이 영어 문장이 형식적으로는 한 단락인데 내용 단락이 4개야. 이거를 정리하고 끊고 이거를 통해서 이런 문제 유형을 통해서 빈칸 문제, 전체 순서 문제, 전체 주제 찾는 문제,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하고 이거를 배운 다음에 연습하고 나중에 빈칸 유형으로만 계속 단련하면 영어 전체의 종합 정리나 종합 대비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방법을 배우는 거고 수학도 똑같아. 네가 맞추고 했지만 해설이 길어. 29번, 30번을 해결하려면 꼭 이거를 배워야 돼. 왜? 해설을 이렇게 내용 단락만으로 끊어서 요거 개념은 뭐, 요거 개념은 뭐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흐름을 기억해서 요 개념과 요 개념이 연결되는구나. 요 개념과 요 개념은 이렇게 연결했구나. 라는 걸 배우지 않으면 긴 흐름의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놔야 요 서너 줄이 있는 계산을 한눈에 봐서 이렇게 복습이 굉장히 빨라지거든. 이거 배워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 어디서 배워? 국어에서 배우는 거야. 내용 단락으로 끊어서 이 내용 단락의 흐름을 캐치해서 전체 주제를 잡는 법을 굉장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네가 푼 책 시험 문제를 보면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끊었어, 그치? 어느 정도
그 머릿속에서는 내용 단락을 나누는 것 같지만 이거 내용 단락이 안 나눠졌어. 그 다음에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용 단락을 안 나눠줬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생해서 읽는다는 느낌이야. 자, 특히 이 내용 단락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접속사거든. 이게 역으로 체크해야 되거든. 이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넘어질 수 있거든. 이게 없어, 접속사 체크가. 적어도 접속사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수능 정도의 지문에서는 국어를 풀던 영어를 풀던 정말 접속사 있는 데를 딱딱 치면 꼭 예를 들어서 쫄라맨이 이렇게 눈하고 이렇게 쫄라맨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똥 싸고 있으면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으로 무릎 잡고 힘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이 꺾어지는 여기 이 꺾인 자체 이 내용과 이 내용은 확 다르지? 그지? 그게 이 접속사 역할이거든. 접속사가 여기거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있다가 여기다 그러나 그러면 이게 반대구나 그럼 이만큼은 안 읽어. 그 다음에 예시도 안 읽어. 예를 들면 하고 안 읽어. 그러면 요거 읽고 반대 생각하고 예시 넘어가고 다음 거 점검해도 되거든. 그런 것처럼 이 풀이의 속도, 이 내용 단락의 흐름은 이 접속사나 표지어. 표지어가 뭐야? 이걸 영어에서는 표지어를 뭐라 그래요? 연결어. 연결어 보면 연결어든 아니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특별 표지, 지시 표지. 그 다음 내용이 뭐 나온다를 표시해주는. 그죠? 그 표지에는 뭐가 있을까? 표지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 접속사도 있고요. 특별한 부사, 특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사구 문장 중에서 특이한 문장. 부사구, 분사구문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 부사 중에 강조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지시어. 왜 지시어가 있으면 문장을 끊으면 돼? 안 돼. 이 앞에 걸 지시하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럼 내용 단락을 순식간에 이렇게 넣는 거야. 수학에서 내용 단락을 나누는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이거. 이게 뭐야? 결론. 그러므로 딱 나누면 흐름이 다 보이는데 애들이 어디서 끊어요? 그래. 끊다 보면 이 거꾸로 이렇게 된 건 뭐지? 왜냐하면 이제 요거를 보고 끊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눠진다. 그러면 국어에서 이거는 뭐라고요? 국어는 칼같이, 이 영어는 한 단락으로 모아지지만 국어는 뭐라고? 칼같이 이렇게 형식 단락으로 들어가고 형식 단락의 흐름을 보면 이 형식 단락이 바뀌면 뭐뭐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든지, 그죠? 아니면 시간 배경, 공간 배경이 바뀌든지 부사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흐름상으로 과정상으로 단계가 바뀌든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락을 나눈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해서 하나하나 요 단락 처리하고 요 단락 처리하고 요 단락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읽을 때 이거를 빨리 찾아주고 가독성으로 더 이거를 끊어서 뭔가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이 하나하나 이제 굉장히 고생하면서 풀었다는 거죠. 이런 게 그런 거냐면 이렇게 내용 단락을 나눠야 된다는 생각. 내용 단락을 나누어서 이것과 이 단락 간의 관계가 거의 요 관계의 흐름 전체를 잡는 거. 요거의 흐름을 잡는 게 주제거든. 그 다음에 이 단락에서 여기는 거의 같은,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을, 거의 두 가지 문장을 설명하기 위한 문장들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몇 단어를 뽑아갖고, 여기에 있는 뽑은 단어를 뽑으면, 이게 주제로 출발한 거야. 그 다음에 단락 안에 문장 관계를 하든지, 필요한 걸 푼 다음에, 최종 확인도 주제로 해야 돼. 이게 주제에 벗어나면 극단적이라 답. 이게 주제에 일치하면 맞는 것이라 답. 이거는 아닌 것이라 답.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를 알면서 주제를 안다는 건 뭐라고? 쉽게 줄거리라는 거야. 줄거리랑 주제랑 다를 수도 있지만
뭐 주제를 조금만 한두 줄 확장하면 줄거리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 주제를 알고 푸는 상황에서 이 줄거리 주제를 뭐라고? 이렇게 구조로 만들었지. 이 구조를 이해하는 거, 이 구조를 왜 주제를 어떻게 이 효과적으로 표현하는가가 이게 구조거든. 이 구조 안에 표현 방법, 설명 방법, 그 다음에 이 글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주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조적으로 표현하느냐. 그러면 이 주제는 어떤 주제냐. 주제에 따라서. 이게 비문학이냐, 문학이냐, 아니면 토론이냐에 따라서 이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왜? 이런 이론 때문에. 왜? 이런 이론을 고등교육과정에서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설명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그대로 쓰기 뭘 하니까 이걸 양념을 들여갖고 선택지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체가.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게 뿌리가 되는 이걸 확인을 못하는 거야. 이게 주제가 뭐야? 그래서 구조가 뭐야? 이건 빼고 대충 이론 안 다음에 어디서 들어본 선택지야 이게. 그러니까 답이 이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누적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런 이론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런 선택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게 맞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선택지의 이론이 뭐야? 그 이론을 이런 구조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런 주제를 확정시켜서 의사를 전달했어. 하는 요 부분을 파줘야 되는데 선택지만 보니까 책밖에만 계속 도는 거야. 왜? 이렇게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걸 뼈대화 시켜가지고 근데 이 이론도 뭐라고? 다 써있어. 어디? 해설에. 근데 이거는 안 써있어. 구조를. 그 다음에 이 주제도 써있어. 그러니까 이 이론을 어떤 구조 틀로 이걸 균합적으로 모아가지고 내가 어떤 구조고 어떤 주제를 어떤 구조로 특히 뭐라고? 이런 구조, 이런 내용은 이 주제를 어디다 숨겨놓냐고. 어디에? 이 내용 단락을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이 전체 주제를 누가 더 빨리 찾느냐의 문제거든. 전체 주제가 딱 뼈대가 쓰면 거기서 실수 없이 옆에 있는 이렇게 작은 덩어리들은 찾아낼 수 있거든. 바로. 그러니까 이 전체 주제를 누가 더 빨리 찾냐는 이런 문제는 주제가 어디 숨어 있어 라는 거를 내가 저번에 선택지 듣기 안 듣고 푸는 법, 듣기 안 듣고 푸는 법 들어보라 했는데 아직 안 들었지? 네. 이걸 왜 들어보라냐면 이게 익숙하게 되고 연습된 애들은 이 여기에 있는 선택지를 들으면서 이론도 생각하고 구조도 생각하고 나라면 글을 이렇게 썼겠어. 이런 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역으로 추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그냥 생각 안 하고 풀어도 되지만 만점 맞는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선택지를 보면서 노하우를 누적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는 기준, 선택지를 보는 눈, 이런 노하우를 누적시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노하우가 제일 필요하다고? 주제 뽑는 노하우. 이 주제를 어떤 구조로 만들어내는 노하우. 요 구조가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낸다는 노하우. 이 이론이 선택적으로 어떻게 분산돼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분산되고 유형처럼 나왔냐는 노하우. 그러면 결국은 유형이 주제고 이론이 주제고 구조도 주제잖아. 그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확장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선택지를 풀고 아이들이 맞냐 틀리냐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좁혀가면 이런 글은 대략 이런 구조로 나와. 자, 이게 익숙해져서 뭐라고? 경제는 이런 구조로 나와. 그죠?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이론들이 나오면 주제가 어디 부분에 숨어 있어. 그러면 선택지로 말로 나올 땐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요거만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선택지 이렇게 문장 중에서 이렇게 나온 이런 단어는 함정 안 파. 이런 단어 높다 낮다 길다 적다 적어도 이렇게 어떤 단어에서 함정을 파는지까지 다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누적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내가 이렇게 내용 단락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줄어나가고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봐봐. 여기에서 네가 강연 시간을 보내어 전달 정보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그럼 뭐를 체크했어? 뭐를 확인하고? 시간? 양?
그냥 여기서 읽으면서 물음표 있고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쭉 하면서 3번에 질문이 있길래 그냥 3번을 체크. 질문이 있길래 3번을 체크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이걸 읽고 이걸 푸는데 이걸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강연자의 역할이 딱히 없고 하는 게 시각 자료랑 이 질문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너의 노하우는 자, 너를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물음표를 국어에 쓸 수 있는 거는 주제밖에 못 써. 주제를 질문하면 답변을 해야 돼. 그리고 주제를 강조하게 물음표를 쓰지 함부로 물음표를 안 써. 국어에서 수능 문제 지문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모르는데 물음표가 있는 게 특이하다 해서 확인해 갖고 넣은 거거든. 그럼 이거 강연 말하기 방식에서 뭐라고? 주제를 강조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네. 그래서 물음표를 하니까 당연히 청중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거네. 이해됐어요? 그런 이론이 아니라 그냥 요거 하나야. 그러면 물음표와 이거의 관계를 어떻게 해설해 설명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러면 이게 맞으면 요것도 틀렸잖아. 틀린 선택지에서 이게 강연자 말하기 방식의 다른 말하기 방식에는 이게 다 쓰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기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서 있는 이론의 포인트가 뭐냐 하고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맞고 저렇게 해서 풀어서 맞는데 그 내가 마친 이거의 의미가 뭐냐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애들이. 그러니까 몇백 회를 풀고 10권 20권을 풀어도 정체가 된다는 거 점수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가 됐어 이 물음표의 기능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번에 물음표 기능이 나오면 다 맞는 거야. 자,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4번 써는 게 뭐라고요? 국영수다. 아니면 어떤 글을 읽더라도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내용 단락으로 나누고 조각을 공부한다는 거야. 이 특성, 이 블럭의 특성을 공부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레고 블럭인데 이 신기한 게 뭐냐면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 요걸로 요쪽에 결합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겨야지. 이렇게 여기에 결합되는 건 요 모양으로 생겨야지. 여기 결합하는 건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지.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이 공식에는 결합을 못해. 그 중에 어떤 방식을 시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요 조합과 요 조합이 여기에 블럭이 어떤 이런 식으로 결합되는지 이런 식으로 결합되는지 그치? 이런 식으로 결합되는지 요거를 확인해 보는 거거든. 그래서 요 공식 작은 요 개념의 흐름을 알아서 이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이 레고 블록을 자유롭게 결합을 할 수 있어야 21번, 29번, 30번을 맞추거든. 근데 한 문제를 이걸 통째로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내용 단락을 해서 요 특징을 간단하게 기록을 해야 되거든. 그런 것처럼 이 전체는 하나의 주제일 뿐이잖아. 하나의 주제를 만드는 이 내용 단락을 연결하는 이 구조가 글쓰기를 했을 때, 기승전결을 했을 때 글을 맵시 있게 표현하고 글을 전개하고 글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식, 큰 거대한 틀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 틀 자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걸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고 하나하나 응급해서 풀었던 거야. 뭐 할 때마다 나는 풀었는데 나는 했는데 뭐가 쌓이고 뭐가 늘고 하는 게 없어. 너무 답답한 거. 됐어요? 네. 또 5번. 이걸 하고 네가 이걸 듣고 이걸 고치고 안 듣고는 네 맘이야. 네 맘이지만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이렇게 체크 좀 해라 이렇게 가르쳐. 그대로 체크하고 하는 애들이 옛날에도 경험했었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딱 한 번 수업을 했어. 어떤 애를 6시간을 체크법만. 근데 얘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맨날 비문학 지문 2개 정도를 못 풀었던 애야. 자, 그런데 이제 6시간 동안 체크하는 방법만 계속해서 이거 나눠라 이것도 체크법이야. 이 체크법. 그래서 내가 체크법, 밑줄 치는 법 해갖고 동화샘 체크법 하면 이게
엑기스로 종합으로 해놓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되면 애들이 내가 이제 방학 동안 캠프에서 볼펜 쓰기 하면서 밑줄치기도 시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걸 점점 진화시키거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켰더니 얘가 다 풀고 20분이가 남아서 한 번 점검하고 두 번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국어가 82점인데 96점을 맞았어. 근데 다른 거 수학이 떨어져서 수학은 잘했어. 98점인가 맞다가 94점으로 떨어지고 뭐 92점으로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학교 버렸어. 한 번 딱 수업한 거. 진짜로. 그래가지고 택배로 왔어. 요만한 화장품 우리 애가 한번 줬는데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한 병에 150만 원이더라고. 아니 농담이 아니라 되게 얼마나 고마웠으면 끝나고. 근데 이 체크법을 가르쳐줘서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고. 이 체크법을 찍는 법이라고 하는데 아니거든. 읽는 법이거든. 국어 냉정하게 읽기 시험이고 수능은 선택 중에서 고르는 시험이야. 상대적으로 더 맞는. 냉정하게 시험에서 읽는 방법을 터득시켜야 되는데 시험지 읽기에 고급하거든. 자, 독해 기술, 국정보. 이게 내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비문학 독해. 근데 이 비문학뿐만 아니라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적용시키는 거야. 듣기에. 자, 여기에서 네가 이 강연자 말하기 방식을 할 때 이거부터 읽어, 이거부터 읽어. 자, 근데 이걸 왜 읽었어? 뭘 풀라고?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 무슨 얘기냐면, 자, 이가 딱 문제를 봐서 스크랩을 해봐. 문제 자체를. 이 갈래별 특성으로, 말하기다. 그래서 머리를, 이론을 이제 말하기 쪽으로 이제, 말하기 풀어야지. 하면 이게 뇌가 세팅이 돼, 진짜로. 네. 그런 다음에, 강연자 말하기 방식, 오케이. 옛날에 본 선택지 있어. 요번에는 시각자료? 그럼 여기 시각자료도 나온 거 요거를 읽을 때마다 확인해야겠구나.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요거를 골라놨어. 어떤 단어인지.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 그죠? 디귿 하니까 기억은 여기. 요 단어 확인하면 니은, 디귿 한번 분류할 수 있죠? 네. 3번 반응으로 나온 거 이렇게 쭈루룩 되어 있어. 그죠? 1, 2 특징. 그러면 요것도 청중 1은 청중 2는 청중 3은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청중 1의 내용은 동그라미로 청중 2는 세모로 청중 3은 네모로 이렇게 여기다가 청중 1, 2, 3 여기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체크를 하면 동그라미 내용 비교하고 동그라미 길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체크법은 그렇구나. 이거는 전체를 읽어가면서 맞는 거 하나 고르고 아닌 거 지워가면서 두 번째 이거는 이거를 체크해서 하는 다음에 이거 시각자료 보면 확인하면서 풀기. 3번 이거는 뭐라고? 청중 1, 2, 3을 동그라미 세모로 메모한 다음에 뒤로 넘겨서 확인하면서 풀기 라니까 이 전체 말하기의 우표를 보고 느낀 걸 보니까 이거를 다 읽는 것보다 이거를 다 선택지를 분류하고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읽으면서 풀고 그 다음에 푸는 게 훨씬 빠르겠구나. 그럼 이거 읽기 전에 이걸 먼저 보라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쌤 어떤 거는 문제부터 읽고 제시문 읽고 어떤 거는 제시문부터 읽고 문제 읽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야. 요게 딱 보면 이 갈래별 특성을 떠올린 다음에 이렇게 우표에 관한 것이구나. 그래서 쭉 읽으면서 요 식민지 우표구나. 읽으면서 100주년이구나. 태극기 100주년이구나. 이거네요. 그럼 이건 당연히 이거겠네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거겠네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전체 정리겠네요. 됐나요?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이론을 떠올린 다음에 그림부터 보는 겁니다. 여기 옆에 그림이 3개다. 그럼 단락이 몇 개라고요? 대응 단락이 3개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림 3개하고 정리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빠르게 한 몇 초 동안 스크랩을 한 다음에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말하기 방식이야? 쫙 보니까 이거는 선택적부터 보는 게 유리해. 제시문부터 보는 게 유리해. 뭐지? 문제부터 보는 게 유리해. 그러면 문제 선택지 보는 게 유리해. 이거는 뭐라고? 이거 정리해놓고 이걸 읽어도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뭐라고? 이걸 다 읽은 다음에 체크하고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그게 노하우예요. 두 가지식으로 체크하는 거는 누구나 권합니다. 왜?
전체 보통 90% 이상이 다 누갈식으로 돼 있어서 첫 줄을 읽으면 대략 왜 많이 문제도 풀고 그래서 경제 주관식으로 쫙 읽으면 이런 문제 나왔구나, 과학 이런 문제 나왔구나, 이런 내용 나왔구나 하는 거를 몇 초, 1분 뭐 10초면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문학에 나온 그림이나 그림 도표가 제일 1순위인데 이걸 꼼꼼하게 한번 보면 요 내용을 이거를 여기다 설명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갈식으로 하고 그림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3개 정도 나와서 이렇게 나와요. 01, 03 이 3개가 1번, 2번, 3번이 나오면 문제풀이 순서에서 어떤 것부터 하는 게 좋냐, 이거는 전체 읽으면서 하고 2번을 중심으로 풀다가 이게 아닌 거 제끼고 최종으로 맞는 거 골라갖고 이걸 고르자. 그러니까 문제 순서가 2번 풀고 2번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주제가 잡히면 3번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거 뭐라고요? 1, 2, 3번을 뭐 해야 돼요? 세팅해야 되겠구나. 세팅한다면 뭐라고요? 여기서 골라야지 뭘 확인해야 될지. 노하우가 쌓여서 이런 선택지를 읽으면 자, 강연 대상에다가 함정 파겠습니까? 강연 대상? 안 팔겠죠. 안 팔 확률이 크죠.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사례는 같은 단어죠. 그럼 경험 사례는 당연히 흥미가 유발되죠. 그러니까 경험 사례가 있나만 하면 되네요. 그런 식으로 확인해야 될 거를 체크해놓고 이거를 골라놓으면 이게 5개가 돼요. 이 5개가 되면 이 5개를 가가지고 이걸 읽으면서 읽었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모르겠어. 제목.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 2개만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자. 문장을 처음부터 다시 다 읽었더니 요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다 고르면 되네. 이거 하나를 순서를 다 얘기해 준 겁니다. 2번어에 대한 관련된. 그쵸? 그랬을 때 여기에 1884년에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아니요.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인 문의우표거든. 요 이름 자체는 확인을 해봐야죠. 문의우표 맞네요. 그러니까 1번은 이게 맞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그죠? 네. 2번, 3번 하는데 4번과 3번 중에서 틀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1, 2, 5번부터 확인해요? 이거부터 확인해요? 3번. 이거부터.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2번 문제를 풀었는데 3, 4번을 확인했더니 이게 답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답에다가 뭐를 어떻게 치라고요? 3, 4번만 확인했는데 답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2번 문제에다가 세모를 치라고. 네. 왜? 3, 4번 위에는 이것 중에서 내가 답을 골랐거든요. 네. 그런데 다 안 읽었어. 1, 2번, 5번을 안 읽었어. 그러면 문제를 다 풀고 와서 이거 아니네. 시간 남으면 이거 맞네. 아니네. 이거 답 아니네. 답 아니네. 맞네. 답. 그럼 넘어가면 동그라미를 치면 되죠. 그러면 속도가 반절로 빨라졌죠. 그러면 뭐가 늘었어요? 이 선택지를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걸 자꾸 예상하고 확인하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수동적으로 쭉 읽고. 네. 물론 이게 아주 내용이 쉬워요. 쭉 읽었더니 그냥 답 나오고 이렇게 머리 안 써도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면 아이들이 그래요. 어디서 시간을 줄여요? 화작문이요. 소설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소설이요. 새로운 소설, 모르는 소설 나오면. 화작문에서. 그럼 비문학은요. 쉬운 문제, 비문학 자체 내에서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에 투자해야 돼. 비문학 자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시간. 전체 시간은요. 화작문이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는요. 소설이요. 싸그리 다 읽어야 될 수도 있어요. 싸그리 다 읽게 나왔을 때는 고난도. 안 읽고 그냥 전체 흐름을 딱 봐갖고 가볍게 풀 수 있으면 쉽다고 하는 거예요. 비문학은 어차피 그 4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 이 3문제를 빨리 풀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어디서 시간을 단축해요? 여기서 시간을 단축해서 전체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야죠. 검사할 수 있는. 근데 지금 본인이 어쨌든 문제풀이 방식을 한 번도 안 배운 상황에서 이걸 쭉 읽고 이렇게 치면 이거 읽었죠? 네. 이거 다시 읽어 안 읽어요? 안 읽고. 안 읽고 풀어요? 네. 이거 쭉 읽고 이거 답 쓰면 끝이에요?
집중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네. 그래서 문제풀이 방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뭘 복잡하게 그냥 쫙 읽고 쓰면 되는데요. 근데 안 될 때, 놓칠 때는 그냥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권장하는 게 이렇게 초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하고 했을 때. 자, 다 두 번째.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표시할 거였잖아요. 1, 2, 3, 4, 5번에다가 표시할 만한 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빠르게 눌러보세요. 이제 골라서. 여기서 확인해야 돼요. 이 선택지에서. 아니, 예. 어디를 확인하고 싶은지 선택지에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걸 다 비교해가지고 강연을 말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근현대사 우표로 보는 이거에서 이 전체 내에서 경험을 얘기해야 됩니까? 주제가? 아니요. 인용해야 되는 거 발표 시기와 자료를 관련 기관에? 아니요. 자, 청중의 질문은 그럴듯하고 그죠? 뭐 이걸 뭐 빗대어서 설명합니까? 우표인데 그죠? 네. 강연 시간 어느 정도 적당하고 그러면 요 답이 이것만 봐도 이 주제에 가장 주제에 어울리는 단어는 어느 정도 좁혀갈 수가 있죠. 네. 주제가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네. 다음 이렇게 체크하면 뭐라고요? 복습이 빠릅니다. 네. 자, 이거 실제적으로 이걸 했을 때 다음번에 조금 지나잖아요. 본인이 뭘 풀었는지 어떻게 풀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또 푸셔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이걸 딱 봤을 때 금방금방 화살표를 쳐놓든지 하면 금방금방 복습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가 비단 시험만의 문제는 아니다. 복습할 때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예를 들어서 쉽죠. 영어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복습이 빠른데 체크를 안 해놓고 그냥 깨끗하게 둔 상황이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고3 가면 기출문제 다 봐야죠. 수특 다 봐야죠. 수특 열 몇 건이죠. 수한도 다 봐야죠. 자기 기본서 다 봐야죠. 근데 복습은 언제 하실 거예요? 다시 풀 거예요? 좀 더 아니요. 깨끗하게? 그러면 이렇게 체크되면 책 10권을 하루에 20권을 하루에 복습할 수 있습니다. 체크 흔적만 보면 그때 풀었던 기억이 탁탁탁탁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권했더니 아이들이 막 지저분하게 하고 뭐 이렇게 체크해놔요. 쌤 그냥 풀었잖아요. 나 하는 거고. 근데 이 풀었을 때 시간 소모를 했잖아. 시간 소모는 5분 10분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 복습할 때는 뭐라고? 딱 보면 5분에 50개 딱 복습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걸 복습할 필요 없으면 X표를 쳐놔야지. 네. 그러니까 네가 풀은 이 흔적을 보고 이렇게 써놨어. 복습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보면 돼. 근데 훨씬 더 빠르다는 거지. 시각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골라놓고 그러면 다시 안 골라도 된다는 거지. 그 한눈에 복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깝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요 한 지문에 대해서는 설명 어느 정도 됐죠? 네. 이거 오래 걸려요. 네, 왜? 저 화장문 풀 때 네.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더 줄여야 돼요? 아, 그거는 전체 본인의 그 랩 타입을 적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랩 타임을 적어왔는데 문제 난이도를 보고 이 정도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평균 이렇게 잡아요. 그럼 전체 랩 타임을 어떻게 잡아서 어디를 좁혀야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문제 수하고 랩 타임을 이 한 회를 푸른 거에다 적어 오시면 랩 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네. 자, 똑같이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질문 보세요. 이런 질문 보면 사람이 쭈룩 나오죠. 사람이 나오면 뭐부터 보는 게 좋아요? 사람과 사람이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쓰레기 저형의 지형이 얘기한 것만 끝까지 쭉 보면 전체적인 흐름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뭐라고요? 사람 대화 희곡도 이러죠. 네. 소설도 이러죠. 왕이 얘기하면 왕이 얘기한 것만 다 체크해봐요. 그럼 쫙 빼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뭐가 나와요? 내용 단락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상대방은 이런 얘기로 댓글을 하겠죠. 그러니까 A 주요 등장인물을 배경으로 해서
B나 C들이 얘기하는 거를 탭타임으로 보면 한 단어 얘기할 때마다 하나의 사건들. 그럼 이거 두 개 보면 내용 달라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걸 표시할 때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사람이 이 지형이 같다 하늘 같다 이렇게 가니까 나중에 시험 풀 때는 그래요. 공부할 때는 재밌어. 문학 작품 읽을 때도 재밌어. 서로 막 주고받고 그러면. 근데 시험 볼 때는 늦어요. 왜? 이게 지형이 얘기했는지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이게 누구였는지 나중에는 이제 이건 다 무시되고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누가 누구였어? 또 읽어야 돼. 차라리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A, B, C로 나눠주는 게 낫는데 내가 애들한테 야 지형은 지자니까 세모치라고 뭐 자기 나름이에요. 또 뭐라고 승민을 세모치고 하늘은 동그라미 치자 뭐 이렇게 뭐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랬더니 아니 여기 승민에다 동그라미 쳐놨어.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승민의 핵심 내용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얘기했는데 이제 A는 뭐라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핵심 내용에다가. 근데 B가 뭐라고 하냐면 이 A야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것도 A 거고 이것도 A예요. 이 B가 얘기했지만. 토론 이거 언제 또 많이 써요? 토론할 때. 그러면 이런 걸 쓰는 유형이 뭐 있어요? 토론 있죠. 토론. 또 뭐 있어요? 소설 있죠. 또 뭐 있어요? 희곡 있죠. 또 뭐 있어요? 대립되는 견해가 나오는 1, 2, 3의 대립되는 개념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되면 A, B에 따라서 나눠주니까 굉장히 편하게 이걸 읽고 찾아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거 보세요. 지형이잖아. 그럼 지형을 동그라미 쳐놨으면 지형만 확인하면 되잖아. 물론 지형이 아니라 지형을 한 걸 이 B가 얘기해서 네가 이렇게 얘기한 건 나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해서 내면 좀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를 좀 올린 거야. 남이 얘기했어. 네가 내 얘기를 한 거를 그걸 가지고 지형이 얘기한 걸 하라고 하면 이해됐어요? 또 가를 고려할 때 A, B, C, D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 보면 가 자체 어디 갔지? 가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건 됐어요? 그럼 6번은 뭐라고요? 사람별로 나누어 봐라. 5번도 안 썼는데. 5번은 뭐죠? 5번은 뭐죠? 체크법. 뭐라고요? 체크 순서를 생각해 보라고. 6번은 뭐라고요? 사람별로 나눠라. 그 다음에 7번은 뭐죠? 7번. 자, 이 전체 시험을 보면 별거는 아닌데 다시 찾아도 되는데 가 나오든지 A 나오든지 새카맣게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든지 이렇게 A하고 묶어져 있든지 아니면 줄거리가 나오든지 체크해도 이렇게 훨씬 더 잘 찾아져요. 빠르고 불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체크하고 이거 체크하고 또 뭐 체크해야 돼요? 이거 체크하고 또 뭐라고요? 요거 체크하고 요런 거 흐름으로 된 거 체크하고. 근데 이거하고 이것 중에 뭐부터 보는 거예요? 전 이거부터 보는데 왠지 이거부터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읽는 이것도 체크해야 되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뭐라고요? 읽는 순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읽는 순서. 왜 읽는 순서를 체크하냐면 이거 뭐라고요? 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읽어나가는 거고 전체에서 부분으로 보는 거고 큰 틀에서 상세하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요점 정리, 읽는 순서, 요점 정리해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된 거를 보는 거예요. 왜? 요점을 파악한 다음에 설명을 읽으면 요점에다가 생각이 덧붙여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읽고 이거 읽었으면 이거 문제 풀면서 손해봤다는 거죠. 미세하게. 그러면 이거부터 읽고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돼 있으면 판단해서 사람별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읽어서 줄거리를 뽑은 다음에 읽어야겠구나. 근데 문제를 보니까 지영이 거만 하니까 지영이는 특별히 동그라미 치자. 그 다음에 2번은 가난 이줄 친 거니까 이거는 부분으로 풀면 되겠구나. 보기에서 가의 기억이니까 요거를
문장별로 끊어서 이거 선택지랑 먼저 비교한 다음에 읽어보자. 자, 하늘이구나. 그럼 하늘이도 세모표 쳐야지.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부분 문제 2개고 지형과 하늘의 이야기만, 대립되는 이야기만 뽑으면 되는 독해법이구나. 이게 뭐라고요? 자, 읽는 순서도 하지만 이 문제를 보고 문제 특성에 따라서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이 목적도, 이 읽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체크되어 놨잖아요. 이게 목적도예요, 목적도. 그래서 요 모양새, 이 문제 특징이 이렇게 되는데 요 선택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전체 흐름이 내용 단락으로 이렇게 끊어졌으니까 이 선택지는 1번에 있을 것 같고 요 선택지는 여기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여기에 또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여기에 있을 것 같다. 여기 부분에서 확인해야겠다. 이게 발췌독이에요. 그런데 이 발췌독을 하고 목적독을 해야 되는데 목적독도 하고 발췌독도 해야 되는데 여기 전체를 다 가지고 이거 가지고 여기 가면 한 줄 전체를 왜 선택지를 고르라고 하냐면 이 한 줄 전체를 다 외워서 가면 한 줄밖에 못 외워요. 그래서 여기가 한 줄 확인하면 또 일로 와야 되고 또 한 줄 되면 또 일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테크노 춤춰요. 왔다 갔다 근데 요 단어를 5개를 고르면 단어 순식간에 5개 외울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읽으면서 이 단어 5개를 손가락에 이렇게 꺼져놨다고 쳐봐요. 꽃갈콘처럼. 보세요. 이렇게 읽으면서 3번인가 2번인가 3번 이상하다. 그럼 이걸 보면 되죠. 이게 병독이에요. 이거 뭐라고요? 단어 5개를 뭐 해야 된다고요? 순간 암기. 이거를 골라서 순간 암기한 다음에 네가 읽는 식대로 네 집중적으로 이걸 쭉 읽으면 내가 순간 암기한 4번 단어 5개 중에서 4번이 좀 이상한데 하고 4번 자세히 이상하면 요것도 자세히 봐야죠. 한 문장 통째로. 그럼 순식간에 맞춰진다는 거. 이해됐어요? 이 순간 암기에서 이걸 읽는 걸 뭐라고 해요? 병독의 최고봉이에요. 나란히 병. 2개를 보고 읽는 거예요. 병독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 제시문이든 선택지든 하나를 요약해서 여길 가서 이걸 기억하면서 이걸 읽어야 되지.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능을 푸는 3대 독서인 목적독과 발췌독과 병독을 하는 게 이걸 체크하는 이유예요. 이거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는 것도 지금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내가 뭐냐 너한테 문제 제기를 뭐를 하냐 그래 이 내용을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이 내용도 배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야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줄여 그래서 시간이 5분이 남았어 그럼 너한테는 2문제를 맞히면 그냥 의대 가버린다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공부를 네가 이걸 못해갖고 이걸 몰라 아니 읽으면 돼 이거 어떻게 빨리 풀 거냐고 최대한 시간에. 그러니까 92점 맞고 94, 96, 100 갈 때 내가 이 어려운 거를 충분하게 넉넉한 시간을 읽으라고 하면 내가 몰라서 틀리면 할 수 없겠지만 국어는 이게 과학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기 때문에 읽어서 1대1을 대응하고 매치되는 걸 풀면 풀 수 있다는 거지. 시간이 확보가 되면.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내가 이런 식으로 푸세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무엇을 찍는 것만 얘기하냐고 그래. 네 거 가지고, 네가 틀린 걸 가지고, 네가 푸는 걸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푸니까, 그럴 법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도 하고, 근데 어렵기는 하겠지만, 하나하나 연습은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걸 느끼는 거고, 네가 안 쓰는 방법 얘기해주니까, 이렇게 풀면 더 헷갈려. 그럼 할 말 없다는 거지. 무슨, A라는 방법에서 B라는 방법으로 방법론을 바꾼다는 것은 이거 봤을 때 네 한계가 92점, 93점일까봐 얘기해 준 거야.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들을 터득해서 100점 된 애들이 여러 명이니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7번은 뭐예요? 목적독, 발췌독, 병독의 방법. 목적독 하려면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발췌독 하려면 2가지식으로 해서 어디에 있나 봐야 되고 병독을 하려면 뭐라고요? 순간 암기를 해야 된다고. 자, 다음 8번.
자, 이런 건 뭐예요? 학생이 쏙 초고래, 초고. 그럼 이거 초고가 있으면 이 초고 쓴 거 고치는 것도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건의문에서 초고하고,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특이한 거 나온 거 잘 체크했네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면서, 요거를 일부러 예상 독자 얘기했으면 독자를 좁혀야 되니까 시험 문제 100% 나오겠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초고에 적절한 거는 이걸 끊어서 이걸 보고 이걸 읽어도 된다는 거고, 요거를 읽으면서 기억이 들어갈 공간은 이거를 내용 단락으로 나누면 그 사이에 삽입하는 데를 찾는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초고예요. 요거에 8에서 10번. 그래서 이거 꼭 봐야 돼요. 몇 문제인가 이렇게 관련된 거.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끊어주면 요거에는 핵심, 요거에는 핵심. 높다, 낮다. 요거에서 어떤 게 크다, 작다. 그 다음에 이거 주제다, 뭐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보면 의외로 길은 문제일수록 쉬워요. 전체 주제에 완전히 어긋나는 문제를 많이 내니까. 왜? 이것도 길고 문제도 어려우면 애들 헬난이도 돼가지고 뒤가 다 붕괴돼요. 그러니까 길수록 전체 주제와 관련되고 멀게 주제 속에서 어긋나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흐름으로 빠른 속도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됐죠? 그러면 이거 전체 주제로 풀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끼는 거 되죠? 요거는 뭐예요? 초고죠? 그러니까 요거만 정리하고 요 내용을 어떤 부분에 껴야 되는 것 하면 이거를 나눠가면서 뽑다가 요거 체크하고 이 전체를 다 나누면 이거 끼는 거 하면 이거 풀 수 있죠. 주제를 알면. 그런 식으로 이 어떤 문제, 세 문제나 네 문제가 나오면 다 모든 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전체 하나하나 확인하는 문제, 어떤 단락을 끼워 넣는 문제, 어느 문장에 대한 문제, 어느 단어에 대한 문제. 이 중에서 4개나 5개가 나와요. 아니면 하나 하면 적용 문제. 그러니까 국어 문제는 딱 5문제예요. 무슨 문제? 1번은 전체 문제. 전체를 잘라서 확인하는 문제. 그 1번 문제고, 2번 문제는 뭐야? 어떤 특정 단락의 전체 확인 문제, 표현법 문제, 주제 문제, 이론 문제, 하나하나 일치 확인 문제. 그 다음에 특정 단락의 구실. 구조상의 이 단락은 특별한 기능을 한다라는 문제. 3번 문제. 너 문장 1대1로 대응해서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거 이해하느냐 이렇게. 또 보면 요거랑 조금 다르게 같은 건데 요걸 세모로 해놨거든. 이거 자 네가 헷갈리지? 보기까지 줄게. 이 보기를 참고해서 이거 꼭 좀 찾아. 이런 문제. 그 다음 4번째는 그래서 이런 전체 문장에서 이 단어랑 같은 게 뭐야? 라는 단어 찾는 문제.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풀어요. 이거부터 풀기를 좋아해요. 이거. 이걸 전체. 저는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걸로 힌트 잡고 이건 풀 수 있으면 풀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가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확인 문제에서 이렇게 구조를 찾아서 요거를 먼저 건드리되 5개에서 완전히 아닌 거 1-2개나 3개는 제낄 수 있으면 제껴놔요. 그래서 2개로 좁혀놓고 정교함을 위해서 이렇게 이 문제부터 풀고 이거는 임시로 푼다고. 첫 번째 이 전체 문제는 임시로 풀고 이 첫 번째 거 풀고 두 번째 거 풀고 세 번째 풀고 이렇게 임시로 풀었다는 걸 다시 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주제로 점검해요. 전체 순서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8번 문제 뭐예요? 8번 문제. 8번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문제. 여기 써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 문제의 이게 선택지의 순서. 문제의 순서, 문제. 어떤 번호, 이 지문 안에 있는 문제도 요 문제 간의 풀이 순서가 있다고. 상호 영향도도 있고. 이거를 먼저 안 풀고, 이거를 어느 정도 건들고, 이걸 보면 이거 푸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요거를 먼저 보면 전체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하고, 하는 이 순서까지. 결정을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아까 보면 선택지도 순서를 정했잖아요. 문제 자체도 순서를 정한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확인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줄거리 길은 거. 이 길은 문제, 화작에서 길은 문제는 전체 주제로 흐름으로 전체 주제와 관련돼서 벗어나게 쉽게 풀 수 있게 나오지. 이 문제 지문도 길고 문제도 어려우면 헬라니도. 예. 국어에서 어려운 게 뭔지 고난이도가 막 헬라니도가 이랬을 때 이 1번처럼 문제 유형이 다 이래. 모든 것, 이 특정 구조도 막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확인할 양이. 그랬을 때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1대1 대응을 하는데 숨은 글자를 빨리 찾는 게임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하위권 애들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대략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 같아. 중위권은 뭐야?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비슷하잖아. 상위권은 뭐야? 이 문장의 요 단어하고 이 문장하고 요 단어는 같은 단어로 된 거야. 이렇게. 이게 하위, 중위, 상위로 나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이렇게 전체, 이게 모든 문제가 소설도 이래요. 전체 확인 문제, 특정 문제, 특징 구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로 나옵니다. 인물 문제는 어딜까요? 이게 인물 문제로 나오겠죠? 요거는 뭐라고요? 배경이나 사건, 특이한 배경이나 사건 문제로 나오겠죠? 인, 사, 사건은 요거 나오겠죠? 전체 확인 문제에서 어떤 사건을 인사, 배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으로 나와요. 시에서도 뭐라고요? 전체 확인에 전체 줄거리나 흐름 문제 아니면 시의 이론 문제. 특정 사건이니까 어떤 단락에서 그 시의 특징 문제. 그 특징은 이거 표현법 이런 특징 말고 그 시의 특별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단어 이해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전체 풀이 해서 이런 지시문은 제시문은 이런 구조 속에서 요 전체 확인 문제는 어떤 유형이 있고 특정한 구조 문제는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유형은 뭐부터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단락 확인 문제나 이게 이 보기 확인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 중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 더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보기 되게 힘들어서 이렇게 끊으라고 그래요. 집중도가 되게 좋아서 이게 별로 1초밖에 안 걸리는데 가독성이 좋아요. 딱 보이죠, 한눈에. 그러니까 저는 이 체크를 통해서 하나 실수를 하지 말고 집중도 좋고 마음 편하게 국어를 어차피 98점 맞고 100점 맞았대. 어차피 똑같이 100점을 맞아도 그 다음에 뭐 봐? 수학 봐. 국어에서 진 빼면 안 돼. 국어는 기계적으로 풀듯이 왜? 수학은 공식은 안 알려주는데 국어는 요 글자는 요거야 하고 다 근거를 안 밝혀주면 소송 걸려.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특히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 다 뭐예요? 요거 답이죠? 인형자료 출처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자, 그럼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출처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답이 그러면 자료 출처 이렇게 해놓으셔야 된다고. 맞는다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어떤 식으로 하면 왜 하필이면 이 글에서 요게 나왔을까? 틀린 거 이유 생각해보고 요거를 어떤 함정으로 봤을까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다 해놓잖아. 푼 문제를 전부 다. 그러면 한눈에 복습 딱 돼.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으로 9번, 10번까지 했습니다. 전문까지. 그 다음에 또 이제 화법 한 거는 화법. 그 다음에 문법하고 문법은 또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시소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하나로 이걸로 계속해도 되거든요. 정리를 한번 다 하고 보는 순서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 이 차이하고 이렇게 정리해보고 정리할 필요성은 일단 나중에 왜 92점에서 100점 사이 네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 다음에 남들은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알고 안 쓰면 네 선택 존중하겠어. 근데 몰라가지고 못 쓰면 아쉽잖아.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